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교시고요. 선생님 옷이 주황색이 있죠. 검은색이었다 주황색이 되었는데 이거 사실 어제 산 옷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양평 넘어오면서 이제 잠깐 강변 쪽에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옷 매장을 한 바퀴 돌 일이 있어 돌다 보니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밝은색 옷이 많이는 없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주말 동안에 감사하게도 제가 또 생일이어가지고 또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양서고 친구들 중에서도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축하해야 한다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작년 1학년 5반 친구들, 작년에 선생님 생일잔치 해주려고 막 제가 깜짝 파티 준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 이제 아무튼 생각이 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인데요. 벌써 A반 친구들, 내가 일부러 1, 2강을 좀 빨리 올려놓긴 했거든. 근데 벌써 A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 영상 나 3시 반까지만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반 친구들 중에 지금 빨리 듣고 있는 친구들 잠깐 멈추시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OT랑 저 다큐들 좀 빨리 보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B씨반 친구들 OT랑 다큐 과제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하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B반은 정확히 반 냈고요. C반은 정확히 4분의 1 냈어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 지금 과제 안 제출하신 분들은 이 수업 듣지 말고 일시정지하고 그것부터 하고 와서 들으세요. 알겠지? 어차피 이거 진도율 체크니까.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 등교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등교 수업을 하면 하는 거고 원격 수업 진행하면 진행되는 대로 하니까 선생님이랑은 일단 오늘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5, 6교시에 뭐 배웠냐면 국민경제 배웠고요. 그리고 주말 쉬고 왔다고 두피 쓰는 게 조금 국민경제의 순환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지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가 이거 일부러 옆에다 계속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후반부에서 나한테 이번 학기만큼은 좀 복습 좀 잘하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복습하면 되는지를 너네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GDP 들어가기 전에 GDP를 포함하는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GDP, GMP, GNI, 1인당 GDP, 1인당 GNI. 그중에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GDP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GDP의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장 가치 합을 최종적인 걸 다 더하든지 아니면 각 단계의 부가가치 합이든지 아니면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어서 GDP에 대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가 저기 있어서 갖고 올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GDP에 뭘 배울 거냐면 101쪽에 명목 GDP랑 실질 GDP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 실질 GDP.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형광펜, 명목,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형광펜, 실질 국내 총생산 등이 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 밑줄, 해당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 국내 총생산 형광펜 밑줄, 가격 변화를 제거하고 산출한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밑줄을 쳐볼게. 명목 국내 총생산은 밑줄, 해당 연도의 한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나 성과를 알아보는데 쓰인다. 밑줄 쳐주시고, 그러나 해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해당 연도와 다른 연도의 경제 규모나 성과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의 지표 밑줄 쳐주시고 실질 국내 총생산에 사용한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제 명목하고 실질이라는 말은 우리 거시경제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많이 튀어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해서 뭐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그 다음에
그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명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인 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의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실질은 그 눈에 보이는 뭔가 거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말 그대로 실질적 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GDP 공부하실 때요, 결국엔 이 GDP에 들어가는 것이 왜 내가 분필 이야기, 뭐 책상 이야기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해 새롭게 생산된 A라는 그런 제품들, B라는 것들, 뭐 C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더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더해질 때 기업의 입장에서 얘는 생산 측면에서 작용을 한 거니까 결국 기업이 얼마만큼 그 물건을 팔고 수익을 벌어들이는지에 따라서 쭉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가격에다가 A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그리고 B가 어느 가격에 얼마큼 판매되었는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원에서 수열 이제 배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P 곱하기 Q의 합이다, GDP가 결국 이거랑 같은 뜻이다라는 거 좀 느낌이 오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되는 물건의 가격과 이 수량을 다 곱해지, 다시 말해 판매 수익의 측면이 되게 전부 다 계산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얘들아, 이 물가 있잖아, 이 P에 들어가는 이게, 이 P가 미시경제 파트에서는 이게 가격인데요. 이제 이 가격이 A의 가격도 있고 B의 가격도 있고 C의 가격도 있고 이렇게 다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가격의 하나하나의 이제 전반적인 총량을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연필이 1,000원이고 뭐 책상은 뭐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1,000만 원이고, 이게 재화마다 다 가격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재화의 가격들 이게 하나하나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시 파트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물가라는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 물가라는 것이 너네도 알겠지만 이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매번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GDP 계산할 때 결국에는 이게 시그마 P 곱하기 Q, 이거 제대로 쓰는 공식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근데 얘들아, 이 P가 항상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얘들아, 이 GDP가 올라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다음 수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그 생산해내는 양이 더 늘어났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Q가 올라가는 거, 다시 말해 그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판매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이게 어느 수량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국가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경제 능력이 갖추어져서 더 그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선 첫 번째 뜻으로 쓰이기는, 왜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고 처리도 그 해의 GDP로 들어가긴 하거든.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이 생산량, 기업에서 그 물건을 만들 때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요 칠판 지우개가 10,000원이었어. 근데 기업에서 생산 능력이 괜찮아가지고 그걸 10개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었다고 해봐. 그러면 요 해 GDP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다음 해를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2만 원이 되었어요. 이 지우개가 무려 2배, 100% 뛰었죠. 근데 그 해는 공장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그러니까 유효란 표현은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지우개가 5개밖에 생산이 안 됐어. 근데 GDP가 얼마로 잡히냐면 10만 원으로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적인 GDP로만 딱 보면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물가는 뛰었고요. 오히려 생산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해에 얼마만큼 생산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 GDP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의 정확한 의미는 그 밑에 이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요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명목 GDP는 그 P를 계산할 때 시그마 P값을 풀 때 명목 GDP는 이 P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가격이에요. 근데 실제 GDP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기준 연도 가격이다.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실제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산출한다. 다음 표는 쌀과 육류만을 생산하는 각국의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의 2015년과 2016년의 명목 GDP와 실제 GDP를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5년부터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나라는 딱 쌀하고 육류만 생산을 한대. 그래서 쌀, 육류만 있는데 각각 얼마만큼 지금 됐냐면 10kg씩 생산을 해냈고요. 이 각각의 가격이 어떻게 잡히냐면 10만원 그리고 20만원에 각각 전달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6년이 된 거야. 2016년이 됐더니 쌀하고 육류를 비교했더니 쌀이 몇 킬로? 12kg, 육류가 몇 킬로? 15kg 생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대. 그랬을 때 이게 가격이 15만원, 30만원. 그럼 얘들아, 일단은 명목 GDP랑 실제 GDP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2015년에 각국에서는 쌀이 10kg, 육류가 10kg를 생산을 할 수 있었다가 2016년이 됐더니 쌀은 옛날에 비해서 2kg를 더 생산할 수 있었고요. 육류는 10kg에서 15kg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네는 경제가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지? 경제가 실제로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요걸 이제 명목 GDP랑 실제 GDP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네 가지가 계산이 될 텐데요. 2015년의 명목 GDP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일단은 여기에 단서가 기준 연도는 2015년도예요. 보도록 합시다. 자, 2015년의 명목 GDP는 말 그대로 쌀이 10kg를 각각의 10만원씩 거래가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육류의 입장에서도 10kg가 각각의 20만원이 거래가 됐을 테니 결국엔 얘는 100에다가 200을 더한 거니까 300만원이 될 거예요. 그치? 이게 2015년의 명목 GDP. 그 다음에 2015년의 실제 GDP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거야. 이 그해 가격이고 기준연도 가격이기 때문에 2015년의 명목 GDP를 구해라. 2015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해라라는 소린 거고 2015년의 실제 GDP를 구하려면은 기준연도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기준연도가 2015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10에서 10에서 20을 더한 300만 원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런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잡는 데 있어서 기준 연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준 연도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걸 이제 가보도록 하자고요. 2016년의 명목 GDP를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에 명목 GDP를 보자 했더니 이 해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12kg에 대해서 15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육류 15호에 대해서 30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50에 61, 180에 450 더하면 630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명목 GDP로만 비교를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300만 원에 비해서 630만 원이나 뛰었으니까 우와 경제 성장률이 곱하기 2나 되었네. 뭐 정말 100% 넘게 경제 성장을 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건 내가 말했잖아. 이게 가격이 뻥튀기가 된다고 이 명목 GDP 자체가. 왜냐면 이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늘긴 했는데 늘지 않더라도 명목 GDP로만 계산하면 GDP가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2016년의 실질 GDP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 GDP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뜻이니, 가격을 2016년으로 세팅을 하지 말고 기준연도 2015년의 가격을 그대로 세팅을 해 놓은 채로 이거에다 얘를 곱해보자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2016년에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은 12kg를 생산하는 것에 물가를 10으로 잡는 게 아니라 10으로 잡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15도요. 15에다가 여기서는 우리 원래 30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20으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빼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생산이 더 늘었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0에 이게 300이겠죠? 그러면 42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GDP끼리로만 비교했더니 물가는 그대로로 세팅을 해놨더니 요 정도만 늘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밑줄 쳤듯이 명목 GDP는 그 나라의 그 해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쓰이는 용도야.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그 해 상황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여러 해를 비교해보고 싶다. 뭐 2015, 2016, 2017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쓸 때 그때 쓰는 지표가 뭐다? 실제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재밌지? 네. 자, 그래서 물가가 변하면 생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국내 총생산이 변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목적은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물가 변화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변한다면 그 측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목 GDP와 실제 GDP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DP 파트에서 계산이 조금 어렵게 만약에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나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얘네들의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 또 이 심화 개념 프린트를 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교과서를 선생님이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 놓으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심화된 파트에 대해서는 프린트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본다 생각하고, 일단은 거시경제 기본적인 밑바탕을 잘 다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교과서 104쪽 먼저 가주세요. 104쪽.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대한 소 단원의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GDP의 한계. GDP의 한계. 뭔 소리냐? GDP가 유용한 지표라는 것은 뭐 잘 압니다. 저 글씨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분필이 지금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나 다시 예쁘게 쓸래. 그렇다. 자, GDP의 또 이상해. 아니, 작년에 그 선생님이 강호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분필 얘기가 나왔었어.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원체 이제 분필을 많이 뿌뜨려 먹는, 뭐라고 해야 돼? 분질러 먹는 사람이니까, 나도 내 스스로를 아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을 조절을 뭐 아직까지 초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힘 조절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호 선생님이 선생님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쓰는 분필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강호 선생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아예 분필을 주문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본인 사비를 들이셔서 실제로 좋은 분필, 왜냐면 또 수학을 이게 한서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도 자체적으로 분필을 좀 사야 되나 생각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뭐냐? 104쪽 GDP 한계 밑줄. 국내 총생산은 국민경제 생산고용 성과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여기서 밑줄 쳐야 돼. 미안해.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질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뭔 소리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작년 1단원 통합사회 병철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때 통합사회, 얘들아 사회를 볼 때는 관점해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맨 처음
이 생각이 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뭘 배우셨냐면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배우시면서 행복의 일단 다양한 기준부터 배웠을걸. 그래서 막 스토아파, 에피크로스아파는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질 높은 정주 환경, 도덕적인 뭐 실천, 뭐 민주주의 안정, 뭐 경제적 안정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인 성과만 봐도 이 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의 옛날에는 GDP 순위대로 그 나라는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서 그게 아니야. 경제적인 것만 다 이루었다고 모든 삶이 행복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 달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배웠을 거야.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 왜 OECD 지수나 아니면은 그 인간개발 지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 나온 지수들의 그러한 질적인 측면들을 많이 계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 아니야. GDP도 마찬가지야. GDP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로만 이게 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생활에 유용한 것들은 이 GDP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GDP의 한계점 이런 것들은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인강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올해는 1학년 통합사회 경제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막 그 사조들, 그러니까 수장자본주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교위도 가르치고 금융 측면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했었잖아. 그거 기억나?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제 2학년 경제까지 이어서 지금 쭉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경제학과를 또 전공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4단원하고 내가 병철세권 대신 받았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정의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내일 이제 수업을 찍을 거거든. 얘들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나는 또 깊게 가르치잖아.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리주의는, 그 다음에 그 롤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서, 샌들은 이랬어. 거기에 막 더 학자들 들어갈 거거든. 막 노지, 왈처, 맥킨타이어 막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느끼는 게 나는 그런 쪽도 재밌거든요. 사상 이런 쪽도 재밌는데 또 너무 이제 경제만 보고 있으면은 또 이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하는 게 있어가지고 통합사회랑 경제를 좀 이렇게 다르게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안해, 딴소리에서. 자, 아무튼 그래서 GDP는 어떤 것들을 잡지 못하는지 거기 교과서에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는다. 에다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GDP로 포함되지 않는다. 왜? GDP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주부들의 집안일, 그리고 그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내가 돈 받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들 물론 시간 채우기 용으로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아쉽지만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도 이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되게 장기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 게, 내가 그걸 통해서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이 삶의 질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GDP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이 안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가사도우미 분을 불러가지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임금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임금 드리는 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 얘는 GDP에 들어가요. 같은 일이어도.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선생님 이거 개념석 할 때 내가 이제 틀어줬었는데 내가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이 가사 노동이 실질적으로 GDP로 만약에 계산이 되면 얼마로 들어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정말 우리 이 주부,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지, 그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가 생활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동호회나 뭐 이런 동호회 같은 거에서 했던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했을 때 그 여가 생활이 내가 돈 내고 하는 여가 생활이면 그건 GDP에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GDP만 보고 이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잘 즐기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여가 시간 같은 거는 확충되는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GDP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GDP만 가지고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내가 얘들아 뭐 요트 같은 거 탄다고 해봐. 그럼 그건 당연히 들어가지. 요트 사는 거. 그럼 그게 요트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런 건 당연히 GDP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축구 동호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하는 축구공 같은 거 사는 거는 들어가겠지만 내가 여가 생활 하는 것 자체가 GDP에 들어가진 않잖아. 알겠죠? 다음 세 번째, 공예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거론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도록 하자. 이 사회적 비용이란 말은 여러분들 외부효과에서 배웠기 때문에 좀 익숙할 거예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해나 질병 등의 피해는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짓는 시설이나 병원비 등은 국내 총생산에 사용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만약에 삶의 질이 좋다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욕 아니에요, 자동차고요. 왜 내 그림 실력은 유치원에서부터 발전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나의 인생 고찰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빵 났다고 해봐. 사고가 지금 난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느끼겠지만 나는 글이 편한 사람이야. 라이팅, 글이 편한 사람이고 드로잉 힘든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차가 만약에 부딪혔어.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났다고 해봐. 그러면 삶의 질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지. 내가 사고를 당했고 정말 내 가족이 다치게 되었고 그럼 나의 삶의 질 자체는 좋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이게 GDP에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만약에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해봐. 가드레일을 박았거나 아니면 차를 박았다고 해봐. 그러면 연락을 받고 레카차라는 것이 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걸 어쨌든 그 도로에서 끌어내야 되잖아. 근데 그 레카차가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차를 부르면 어쨌든 그 레카차를 불렀기 때문에 그게 이게 차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줬지. 그러면 레카차 뭐 운전하시는 분은 그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GDP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45인승 뭐 버스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뭐 한 5대가 이렇게 박았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5대가 박아서 정말 사상자가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다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이 다 치료를 받고 뭐 응급실에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 역시 그것도 병원 일이 다 생산이 된 거니 이게 GDP로는 다 합산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GDP에서는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약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약간 갸우뚱하잖아. 진짜 그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 GDP도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우리 생활의 경제 생활을 다 포착해내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좀 들죠. 그래서 이 GDP를 대응할 수 있는,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GNI. 계속 배웠던 게 이 GNI가 조금은 이 삶의 질에 대해서도 내가 측정해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얘가 잘 정착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온 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GNI는 되게 잠깐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GDP 대신해서 거시경제의 이 국민소득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중에 경제학자가 나중에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이런 지표들을 넣는 것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하 거래죠. 지하 경제 활동의 결과는 지하 경제라는 건 얘들아 그 백화점 같은데 지하에 있는 데서 거래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름 개그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상이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합법적인 정말 사업자 신고증 내고 이런 데서 거래된 것들 말고 정말 마약 밀매, 뭐 무기 밀매, 뭐 장기 매매 뭐 이런 거는 합법화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 근데 그 시장에서 어쨌든 뭔가 거래가 되면은 이게 돈이 그러니까 생산물과 그러니까 실물과 화폐가 어쨌든 교환이 됐는데 그 교환의 거래의 결과는 GDP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GDP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를 쫙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들은 이 국가 당국의 시구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거래가 되는 지하 경제에는 이 GDP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수, 마약 거래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 경제 활동의 결과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GDP 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그 마약, 뭐 무기 이런 것들 많은 국가들은 GDP가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 이스털린의 역사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요 이스털린의 역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기존의 경제이론과 전혀 다른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1946년부터 70년까지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밑줄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가 그에 비례해 높아지지 않는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다음 줄에 형광펜 이스털린의 역설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털린의 연구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밑줄 GDP가 삶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가 높은 국가 이꼴 국가의 상황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그게 아니야. 오히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아실현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혹은 정주 환경이 좋던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니 이제는 이 경제 지표만 가지고 바로 삶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GDP의 명목 GDP, 실제 GDP 그리고 GDP 한개 배웠고요. 이제 국민소득의 마지막 측면인데 우리 102쪽, 103쪽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02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민소득 3년 분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보는 눈이 좀 확 트이게 될 거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밑줄, 국내 총생산은 생산 측면에서 측정,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생산 국민 소득. 그 다음에 밑줄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과 같이 분배된 소득으로 측정한 국민 소득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분배 국민 소득 형광펜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및 순수출을 합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국민소득이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어. 국민경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생산물의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요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실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그거에 대한 변가가 이렇게 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요 빨간색이 화폐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얘들아 화폐 흐름을 한번 잘 가볼 수 있도록 하자. 이 국민소득이 다시 설명할게. 국민소득이 세 측면에서 나중에 보면 같다라는 뜻인 건데 뭔 소리냐면 국민소득이 측정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산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출 그러니까 이 산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지출 국민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된 거니까 요거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여기 생산의 측면에서 측정했을 때 이게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기업이 얼마만큼 판매 수익을 얻었는지로 평가하는 것이 생산국민소득이다라는 건데 얘들아 봐봐. 거시경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얘들아 사후적으로 생산이 된 게 그대로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으로 기업이 들어가면서 그게 가계로 들어오는 분배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걸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후적으로는 생산된 게 곧 다 분배가 될 거고, 그 분배된 것이 결국에는 지출로 이루어질 테니 생산국민소득이나 분배국민소득이나 지출국민소득이나 다 일치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자. 생산국민소득, 국내 총생산의 생산 측면에서 측정 밑줄 쳐주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GDP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배국민소득 보시면 밑줄, 국내 총생산의 분배 측면에서 측정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결국에는 요거 가게 입장에서 기업한테 생산 요소를 제공했지. 그리고 그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내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 임금, 토지를 제공한 대가 지대,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을 제공한 대가 이자, 그 다음에 경영을 제공한 대가 이윤을 합쳐진 것이 결국에는 GDP랑 일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지출국민소득은 그 밑줄 쳐보자.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물을 각 경제주체가 구입해 사용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에서 측정까지 밑줄 치면 돼.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물을 각 경제주체가 구입해 사용하는 측면에서 측정. 그래서 이게 보면 봐봐. 결국엔 가게가 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물건에 얼마를 판매했는지에 대한 GDP로 생산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와가지고 그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럼 그 물건을 사는 것들이 계산돼도 결국엔 GDP랑 똑같겠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얘들아 봅시다.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국민경제니까 정부도 뛸 거고, 그 다음에 외국도 뛸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이 물건을 딱 만들어내면 그게 당연히 가게도 사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기업이 살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정부가 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외국이 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국민경제 거시파트에서 얘기했지만 얘들아, 가게가 하나의 가게가 아니라 전체 가게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전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게가 이 지출한 그 물건을 사는 것을 전부 다 쓰면 우리는 소비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이 그 산 것을 투자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용어예요. 기업이 소비한 것을 투자 지출. 다른 거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사는 거, 그거 있잖아. 투자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정부가 산 거를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외국이 산 것을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지출국민소득은 가계 소비 지출 더하기 기업의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의 정부 지출 더하기 외국의 수출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결국엔 생산물로 계산되는 것이고요. 요게 결국에는 GDP랑 일치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가계의 소비 지출을 C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C. 컨섬션의 약자. 컨섬션. 이거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을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출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 가버먼트의 앞자 G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외국이 수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생산의 측면, 다시 말해 기업의 판매 수익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그 주체로 보는 거야. 가게가 소비 지출하는 거, 기업이 투자 지출하는 거, 그걸로 지금 계산하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GDP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가게가 소비한 물건 중에는요,
우리나라 것도 있겠지만 외국 것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학용품 같은 거, 펜 같은 거 보면은 그 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일본산도 많을 거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로만 다 더하려고 봤더니 외국산이 들어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기업이 산 걸 봤더니 역시 외국계 들어가. 그 다음에 정부가 산 것 중에 봤더니 역시 외국계 들어가. 그래서 이 전체식에서 우리가 가게가 수입한 거, 기업이 수입한 거, 정부가 수입한 거, 다시 말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한 모든 것들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게가 지출하고, 기업이 지출하고, 정부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건데 그 수출한 거에서 다시 가게가 수입한 거 빼고, 기업이 수입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입한 거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그 가게랑 기업이랑 정부가 그 수입한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요 수입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외국 주체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수출에서 수입을 빼.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 외국에도 외국의 가게가 있고 외국의 기업이 있고 외국의 정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사간 것들에서 우리나라 가게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해온 모든 것들을 뺀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순수출로 계산이 돼요. 이 지출국민소득이 계산될 때. 그래서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정부 지출, 외국의 순수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이거 순편익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 순이라는 말이 경제학에서는 뺀인데 편익에서 비용 뺀 걸 순편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을 영어로 ne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출을 expor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nx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결국 GDP는요 가계 소비 지출에 기업의 투자 지출에 정부 지출에 순수출로 계산해도 되는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접근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거시경제가 시작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밑줄 좀 쳐보자. 그 지출국민소득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쳐줘. 가계 소비 지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동그라미. 순수출 동그라미. 그래서 합으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순수출을 넣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국내에서 생산한 총생산물은 외국에서도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액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출만을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상 오타, 상을 상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세요. 밑줄 국민소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같은 국민경제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일치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거기다가 이 말을 써놓으면 된다는 거야. 국민소득, 3면 분가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국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흘러가는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딱 봤더니 이 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GDP인 거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도 잡힐 수 있어. 왜? 기업이 벌어들인 건 다 이제 임금, 지배, 이자, 이윤으로 나눠가질 테니까. 그래서 GDP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생산물 시장에서 얼만큼 이 소비자가 사는지로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이 각각의 것들을 계산한 것들이 결국엔 여기서 잡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GDP는 이렇게도 서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 총액은 결국 다 팔리게 되고, 이것은 구성원들의 지출에 의해 팔리는 것이므로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한 한 나라에서 생산한 생산물 총액은 생산에 참여한 생산 요소의 대가로 지불되기 때문에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은 같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봐야 되는데 GDP랑 GNP랑 GNI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GDP랑 GNP는 우리가 확실하게 달랐어. 왜냐면 얘는 국경, 그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GNP는 그 나라 국적의 국민들이 생산한 걸로 들어간다 라고 보는데, GNP랑 GNI는 결국에 어떤 차이냐면 이 P가 결국에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니까 생산의 측면인데,
이 GNI는 결국에는 그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기 때문에 여기로 분배로 측정된 거거든, 임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끄집어낼 수 있냐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GNP랑 GNI는 근사값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 근데 봐봐. 왜 이제 하나하나 얼개가 맞춰진 건데 옛날에는 GNP를 많이 썼다가 80년대, 90년대 되면서 GDP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GNI를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국민들이 얼만큼 벌어들이는지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리고 소득이 불균형한지 균형한지 그리고 한 사람당 어느 정도 지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이 GNI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GDP랑 GLP를 보는 게 아니라 GDP랑 GN인데 결국엔 P랑 I가 같을 테니 GDI로 잡아서 이 나라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겠구나가 여기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까지 해서 오늘은 진도를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GDP랑 GNI랑 조금 더 이야기를 교과서 103쪽에 보이면 있으니까 그 103쪽 GNI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팔리지 않은 재고가 있어도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 얘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국민소득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총수요랑 총공급을 나갈지 아니면 교과서 이 개념 프린트로 이 국민소득을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할지는 좀 여러분들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자, 우리 5, 6, 7교시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7교시도 결국에는 명목 GDP, 실질 GDP 했고요. 그 다음에 GDP 한개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교시에 3주제 했고 6교시에 3주제 했고 7교시에 3주제 했어. 그러니까 총 9주제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당일 복습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 잘 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우리가 3단원직을 거시경제 배우잖아요. 그 소단원이 총 9개가 들어가요. 놀랬을 거야. 근데 벌써 오늘 2개의 교과서를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 103쪽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요거까지 하면은 요 소단원 2개가 끝나고 다음 시간 총수요 총공급까지 되면 세 번째 단원까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는 순간 이게 확 밀린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대로 당일 복습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원격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 형식 패턴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교과서로 더 나갈지 개념 프린트로 나갈지는 쌤이 공지사항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현장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요 이후부터 103쪽 이후부터 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복습하실 후에 만약에 과제 게시판에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 올리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지 말고 잘 듣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